브리핑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책상에 그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 기자님. 세종에서는 문지연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국회 세종이사장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언제 완공돼서 언제 업무를 시작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S-1 생활권 복합단지 마스터플랜을 국제공모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세부 설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공모를 시작하고 언제 당선작을 선정하고 또 언제 준공할지 좀 타임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은요, 27년에 분양하는 6-1 생활권 주택 공급 계획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신규 분양이 한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으로 분양될 아파트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국회이사장하고 제2집무실 관련되는 건 제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과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이사장 저희가 이제 통합 공모를 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가 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해줄 것으로 보고 만일 올해 안에 국제 공모를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당선자를 결정하고 실시를 이렇게 착수하면 2025년 2월에 착공해서 2027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기준에서 상반기에 완공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돼가지고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어떤 위원회가 어느 정도 세정에 내려올 것인지 또 위원회가 몇 개가 내려오냐에 따라서 구속시설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직 미정인 상태죠. 그러나 세종 이사장 건립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다만 이제 규모에 대해서만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나머지 주택법은 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올해 23년도 행복도시계획 주택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 원자재 가격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 경기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공급 계획을 2,500세대 정도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이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 생활권 한 690세대 정도 분양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한 900세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임대주택 한 93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임대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LH나 이제 기관들하고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서요. 저희가 1월 말경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고요. 올해 이제 준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단지 한 3,400세대 정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뉴스빔의 홍근진입니다. 올해 공모계획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 기능 확충 중에서 교육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여기 박물관 단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올해도 설계 공모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계획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립민속박물관에 관해서는 꼭 세종시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데 물론 문화재청의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행복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혹시 협조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시설 중에서 오늘 발표된 것 제가 그동안 못 들은 게 복합문화시설 유치 중에서 소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술관하고 공연장에 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설사업국장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민속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 이 부분은 지금 저기 문체부에서 그 기재부하고 이제 규모 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이전 계획이나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는 문체부나 요 관련 동향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가면서요. 확정이 되면 유치에 입지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민간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 용지를 공공에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미술관이나 공연장 설립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 자본에 대한 유치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그 어딘동에 있는 문화시설 용지 그쪽에 필요하면 민간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문화소비 트렌드가 이제 그냥 문화시설의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라 거기서 체험과 유의를 즐길 수 있고 또 관람과 관련되는 연구, 근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제 복합적인 테마파크를 많이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관련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위치나 규모는 아직 네. 결정은 아니시나요? 네, 문화시설에 적합한 기능을 먼저 검토한 후에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신 유시스입니다. 여기 대전 KBS 윤결기자인데요. 이제 대전사랑 권리 지원과 관련해서 입사시 일생활권 누리동 북측은 주거단지이고 남측은 업무와 주거단지 복합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6-1 생활권을 이런 기조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6-1 생활권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개발하시는 건지 그 부분하고 주택 분양이 2027년 하반기 입주가 29년도 됐는데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러니까 27년도에 의사당이 완공이 되고 기능수도 그쯤에 될 텐데 정작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분들은 29년에 입주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전체적으로 그 6-1 생활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건지 그 부분하고 시기가 좀 너무 좀 안 맞지 않느냐, 서로 이렇게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는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생활권 같은 경우는 6-1 생활권이 크게는 이제 북측하고 그 원산 상산지가 있어서 남측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나 대부분 기무실이 이전함에 따라서 주거 지원 기능을 위해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6-1측에 그 북측은 주거 용도로 지원 기능을 넣겠다는 거고요.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지금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1의 이제 남측 같은 경우는 그 입법 기능과 행정 지원 기능을 위해서 업무 외에 다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출판 인쇄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업무 지원 기능들을 포함하는 단지로 계획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1 생활권 전체를 놓고 개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6-1 생활권 전체를 두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27년, 8년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 이제 27년 정도에는 건축물 착공까지가 완료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7년 상반기에 27년 상반기부터 대통령 집무실 또 국회 이전은 28년 이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크게 이제 그 미스매치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시면 우리 네. 조정포스트 변상석 기자라고 합니다. 그 1-3 항목에 보면 언론 미디어 기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있습니다. 그 언론 기능 A에 출판 미디어 제작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여기 언론 재단이 언론 지부가 언론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그 효율화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이제 조성하는 미디어 단지에 대해서는 그 국회 세종물사장이라든지 이제 집무실 개원 시기에 맞춰가지고 언론 방송사들의 추가적인 입주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던 언론 단지들이 사실은 이제 방송과 이 언론 사무실 용으로 계획을 했던 거 한번 참여하는데 관련되는 행정 입법 기능의 지원을 위한 출판 인쇄 또 지금 언론 환경들이 많이 제작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직접할 수 있는 기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언론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언론 단지도 사실은 새롭게 미디어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조성이 되는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6월경에는 그 미디어 단지의 이제 국제적인 기능과 규모, 그다음에 들어가는 앵커 시설, 그리고 입법 지원 기능과 연계, 산업화 이런 것들 검토하는 용역을 발표를 할 텐데 그 용역 발표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언론 단지하고의 연계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로 통합을 해서 기존의 거를 좀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네, 있다고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시는데 미디어 단지를 계획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 있는 1-5 생활권에 있는 언론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하는 것 지구단위 계획권하는 세종시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도 조금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미디어 단지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1-1생활권 남측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입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뭐 6-1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 그 입주 수요 의향이 있는 이제 지역들이 6생활권 남측 또는 또 S생활권 또는 2-4생활권 이렇게 입주 수요들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용역 과정에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지금 질의 주신 기자님 말씀하신 그 27년도 입주하는 주거단지하고 관련해서는 6-1에 들어오는 입주 외에도 27년부터 그냥 7년부터 30년까지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다른 데서도 충분히 주거 수요는 입법 행정 지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언론 수요 조사 이제 받아보셨던 것 같은데 죄송한데 질의가 끝나시면 계속 하시면 딴 사람 질의를 못 합니다.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정 기자님, 예. 예, 네, 김주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공공 캠퍼스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형 그 입주 대학과 그 분양형 입주 대학이 각기 그 시공, 준공 날짜가 다 틀린데요. 이거는 분양형은 그 대학이 공사를 진행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차 모집을 진행하셨는데 그 모집에 응한 그 대학이 몇 개 대학이나 있는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임대형에 들어오는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 발표드린 대로 5개 대학이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4년부터 한밭대부터 시작해서 그 서울대하고 KBI 그리고 충남대 충북대가 먼저고요. 충남대 충북대가 먼저고 서울대 KBI까지 24년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임대형 캠퍼스의 준공을 저희가 올해 내에 이제 준공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분양형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측에서 스스로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들여서 들어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2차 입주 모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차 입주 모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월 달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수신호를 보내셨는데 입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개 대학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가 이게 왜냐하면 어느 대학은 될 수가 있고 어느 대학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저희 총장님께서 지금 일정이 있으셔서 2개 정도는 질의를 받고 가시려고 하니까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기록관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직무실, 대통령 직무실에 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총장님 답변하시고서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기자님. 비즈니스 이택 기자입니다. 어떤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정부의 부책 사업이 일정 부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총장님도 작년 8월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세종이사당 예정지에 내려오셔서 여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대표 장관도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이사당 완공 시기를 2027년으로 맞추도록 하겠고 서로 경쟁하듯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공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 세종이사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같은 경우는 오늘 행복정 업무국의 브리핑상으로 봤을 때는 차질 없이 갈 것이라는 어떤 로드맵이 좀 그려지는데, 국회 세종이사당은 국회 규칙 제정이라든가 또는 완공 시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203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8월에 약속한 것처럼 정부 의지만 있다면 2027년이나 2028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 주무관청의 행복총장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 묻겠습니다. 좀 아쉬운 말씀이세요. 사실 국회 세종이사당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행복청은 관련된 기본 개발 계획이나 교육 변경, 입주 지원 시설의 유입에 방점을 두고 있고, 교육 자체는 오롯이 국회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국회 규칙 제정이라든지 관련된 절차가 충분히 원활하게 이행이 될 걸로 봐서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정책위원 이런 분들이 내려오셔서 이제 공헌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당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야당과 또 합의를 해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지연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짐작이지만 2024년 총선이고 2027년 대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걸 정치권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1년 정도는 늦을 수 있지만 이렇게 2030년 내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말씀해 주시죠. 추천뉴스의 최형준인데요. 우리 여기 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보면 지금 현재 58.9%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 계획된 2030년까지 이 100% 계획했던 것을 완수할 수 있는 거지와, 그 다음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세종법원하고 검찰청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행정을 중심 복합 도시를 우리가 건설할 때는 2030년 영인제 사업을 완공하는 돼 있었죠. 근데 여기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이사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30년 전에 당초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을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이제 교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문화 이런 시설들이 계속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실적으로 2030년 안에 행복도시는 완성할 수 있지만 행정수도 세종은 완성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공기를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라는 게 서울에 한 600년 이상 되는 도시 아닙니까? 세종은 불과 한 15년, 20년도 채 안 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완성하려면 저희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만일 행복도시 단계에서 끝났더라면 물론 2030년이면 종료가 되겠죠. 그러나 행정수도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많은 시간과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법원과 사실 저는 이제 그 법원 유치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만나봤는데, 법원의 객관적인 설치 기준에 따르면 세종에는 독자적인 법원 설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여야 간에 좀 각별히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 법원 행정처하고 그 야당이죠. 얘기를 원식으로 해라고 해가지고 법안을 냈는데, 그 파산법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걸로 법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2개를 되고 다른 2군데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을 좀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세종시에서는 아마 그 일반 세종법원을 희망을 하는데 맞죠?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모든 법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일반 법원이 들어온 게 맞는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을 강요를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이제 파산법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법원 같은 걸 먼저 들여다보면은 기타의 나머지 기능을 하는 법원 기능이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은 속된 말로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들어오면 검찰은 자연스럽게 같이 병행해서 들어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장님 한 분만 저 답변하시고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질의해 주시죠. 프레시안 김규철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없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세종시에 있는 방음터널 2군데를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세종시 군지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장 취재를 해봤더니 방음터널의 소재는 유리로 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상구 쪽입니다. 비상구 쪽에 이제 보조 계단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난간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들은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기하고 산화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 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 바깥으로 나가는 데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에 그 비물 홈이 있는데 그 덮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찌르게 돼 있어요. 비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그 세종시로 이관된 게 있는 다음에 행복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답변은 저희 시설사업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다음 일정에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사업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제가 직접 1월 2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생활권, 2생활권은 관리권이 세종시로 이관이 되고요. 3생활권에 있는 방음터널은 지금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저희하고 LH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생활권이 이제 건설분이 이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비상구 문제라든지 장애인분들이 탈출하기 어려운 부분, 안내표지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방음터널 재질뿐만 아니라 그 일제 점검을 해서 지금 방제 기준이 지금 이관이 된 1생활권, 2생활권은 2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고요. 3생활권은 4등급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이게 이제 1등급으로 다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에 관련된 용역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진행 중이고, 이 설계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빗물 홈 덮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메모해놨다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제가 잠깐 간략한 수정만, 제가 명색이 법대를 나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희생법원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법원에서 파산 사건하고 화의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파산부에서 담당했거든요.
제가 파산법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쓰는 이름은 회생법원입니다.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혹시 있으시면 예. 네, 송사님. 예, 미래세정부 박승철 기자입니다. 교통 수요가 지금 증가에 대한 대응에 말씀을 했는데 내부 교통 개선과 광역도로 건설 쪽을 말씀했는데 보니까 광역도로 건설 쪽은 많이 혼동돼 있어서 알고 있는데 연내 내부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쪽은 도로가 너무 좁고 이런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개선하는 방안은 도로를 개선하는 건지 아니면 교통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답변은 신원석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광역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광역도로 개선 대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부 교통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2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 등 도시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 안에는 내부 도로의 용역 확대 부분도 같이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차례 상습 정체구역 한 42개소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 경찰서 도로안전공단 이렇게 몇 군데 관계부처해서 교차로 개선 작업이나 신호 현실 조정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대중교통 부분도 세종시하고 협의해서 지선 버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늘리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중교통 확충 문제, 도로 문제, 그 다음에 교차로 개선 신호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혹시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예, 유재수의 송승환 기자입니다. 이거 빠진 거 같아서 유대 관련해서 일종의 저희가 이제 선수촌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 따르면은 국정원권에 이제 공원 임대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자세한 계획이나 규모 같은 게 나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오늘 보다 보니까 저기 국회 관련해서 주거단지 국가계획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CFC가 약간 이주경 분양하고 약간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같은 건지 선수촌은 별도로 따로 운영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이게 시선석 국장님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나눠서 이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도시계획국장님이 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유치위원회 시절에 당시 유치원 인원 15,000명 그리고 17년에 8월에 2주 정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저희가 선수촌 그 조성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유치위에서는 저희 이제 행복도시 내의 임대주택을 선수촌으로 조성하는 걸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5-2 생활권이나 다른 임대주택이 아직 입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임대주택 중심으로 선수촌 이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조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한이 있는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선수촌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 검토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가 확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음 질의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2개만 더 받고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태 기자님. 예, 아까 총장님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하나만 들었는데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업무 계획이긴 하지만 좀 해묵은 과제가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세종 출범 10년차를 넘어선 과정에서 행복청 LH가 사업 계획을 기반해서 승인을 하고 세종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공원부터 어떤 천변이라든지 또는 금강 보행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너무 이관 시기가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갭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이들하고 공원을 가서 이용하고 싶어도 아직 사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년이 넘는 상황들이 계속 3월권마다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 육성을 가면서 계속 그대로 갈 것이냐. 한국청이 10년 이상을 더 내다봐야 되는 기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갭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올해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설물 이관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 다들 아시는 문제고요. 신현사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설물 이관 문제로 세종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이제 예산이라든지 인력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이관 시기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달 한 차례 사업관리 조정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지난달부터 우리 관련 이관 소관이 있는 세종시 과장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랑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왜 나왔느냐면 제가 기사도 썼습니다만 제천들공원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천동에. 거기 보면은 분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관한 지 15년 9월에 이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시가요. 그런데 그게 노후됐다고 해서 그거를 좀 교체하겠다고 모 의원이 추진을 해갖고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그런 부분들이 거기만 줄 알았더니 나성동의 분수대도 나름대로 설치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것도 갈아야 된다라는 그쪽에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설사업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이 잠깐 잠깐만 좀 기본적인 거 하나 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시설을 만든 행복청하고 이건과 관련한 세종시 중앙행정위원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은 사람과 기르는 사람이 좀 다른 경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설을 넘겨주면 세종시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지만 세종시가 아직은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편입니다. 물론 세종시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중심 복합도시 단계에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관리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관 간의 무슨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방법이 국민과 국가와 또 세종 시민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관계 부처나 세종시 주민들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관리 체계를 다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는 이제 국장님들이 설명을 좀 하시는 걸로 하고 혹시 저한테 직접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예, 세종광수 이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될 건데, 작년 8월에 여당 지도부들이 대거 예정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장님께서 굉장히 중앙동의 대통령 직무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한 답변을 대신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많은 기자들이 좀 판단을 하고 했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보통 얘기할 때 세종시청만 예산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행복청도 그 역할을 또 하고 계신다는 말씀,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듯이 시정부와의 협력을 강행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협력을 어떻게 좀 더 원만하게 이끌 수 있을지, 그런 과거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집무실 관련해서 하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원활할 겁니다. 원활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금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건물을 짓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세종시도 일정 부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세종시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원시원하게 드셨다면 똑같은 느낌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세계탈기 이치원 기자입니다. 공공 평당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1대 동반기 때 세종의사당을 상임위 옮길 그 안에다가 대통령 집무실을 였는데 지금 오늘의 그 총장님의 업무 보고와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도부가 별도를 했다고 하는데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짓는데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1대 상반기 때 통과될 때 상임위만 넘겨오고 국회의장님이라든가 그러시는 그대로 있었다. 그때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상이 아주 신랑이 붙었었는데 그때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할 것이냐 의뢰 나왔을 때 의사를 안에다 냈다 했었어요. 왜? 헌재에서 아직 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와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지금 세종시 시민들을 사기친 거예요. 방금 총장님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하겠다는데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담당 국장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고 국회의장 집무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법이 마련이 됐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집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을 질 수 있도록 국회가 허락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는 국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시행령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시행령이 아니고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법률에 국회에서 행정부에 허락을 해준 겁니다. 제2집무실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집무실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 5월에 저희 행정고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근거가 확보가 됐고요. 다만 이제 집무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사당 부지 안에 위치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별도의 부지에 별도로 건립을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기도 선거물법에 좀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대통령 집무실을 국회의사당 안에다 두는 거 아니 작년에 상반기 통과될 때 국민의 의원들은 두수 놓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말 그때 이 민주당 의원이 되게 많이 힘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총장이 말씀하신 거 보면 국회가 어렵게 이 상반기 때 모든 상임위를 세종부산에 옮기라는 데서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의사당 안에다 냈겠다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장의 말씀은 대통령은 그리고 시행령 하겠다는 기존이다. 제가 처음 올라가서 확인해볼게요. 총장의 말씀이 정확하신 건지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요.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두겠다는 지난번 대선 말고 그 전 대선에서도 공약이 있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두 손 놓고 있었다는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았어요. 예선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있죠.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기자분들 옆에 검은 가방 하나씩 있는데요. 가져가시면 됩니다.